이클립스 가님에 대해서의 자바 개발 환경 개선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알아볼 기능은 새롭게 추가된 익스트랙트 클래스 리팩터링입니다. 퍼슨 클래스는 이름과 전화번호 관련 정보로 구성됩니다. 한 사람에 대한 정보와 전화정보 관리라는 두 가지 책임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클래스로 추출해 보겠습니다. 리팩터링 메뉴에서 익스트랙트 클래스를 선택하면 다이얼로그가 뜹니다. 이 다이얼로그에 추출될 클래스의 이름을 입력하고 포함될 필드를 선택한 후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가질 이름을 지정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화번호 관련 내용이 텔레폰 클래스로 추출되었고 혼이라는 인스턴스로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텔레폰 클래스는 지역번호와 전화번호를 관리합니다. 이번에 알아볼 기능은 빠른 위치 찾기를 제공하는 브레드크럼입니다. 다음과 같이 컨텍스트 메뉴에서 쇼인 브레드크럼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현재 위치를 에디터 영역의 상단에 표시해 줍니다. 다른 클래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른 파일을 열기 위해서 전체 화면을 해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컨텍스트 메뉴에서는 브레드크럼을 끄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상단 툴바의 토글 버튼을 이용합니다. 이 기능은 노트북과 같이 화면 크기에 제약이 있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호출 관계를 보여주는 콜 하이어러키 기능의 개선사항을 알아봅니다. 먼저 특정 함수를 선택한 후 컨텍스트 메뉴에서 오픈 콜 하이어러키를 선택하면 화면과 같이 함수를 호출하는 위치를 모두 찾아줍니다. 가님에 대해서 개선된 사항으로 클래스를 선택하고 콜 하이어러키를 선택하면 클래스의 모든 생성자를 호출하는 위치를 찾아줍니다. 이 기능은 기본 생성자가 코드상에 없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필드나 상수를 사용하는 위치를 찾아주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더 이상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찾지 않아도 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컨스탄트를 사용하는 위치를 모두 찾아줍니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향상된 호버 기능을 알아봅니다. 호버 기능은 마우스 커서가 머무르는 요소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존의 자바독 호버는 작은 창에 많은 정보를 보여주었기에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가님에 대해서는 자바독 뷰와의 연계, 그리고 웹브라우저를 통한 자바독 확인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디버그 호버의 개선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클래스는 계층 구조를 가진 조금은 복잡한 자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디버그 모드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베리어블 뷰를 뒤지거나 표현식을 입력해서 해당 정보를 찾아야 했지만 향상된 호버 기능을 이용하면 데이터 객체의 정보를 한눈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실행 가능한 자파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제는 헬로우 가니메데라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단순한 시잉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여기서는 가니메데가 생성해주는 실행 가능한 자파일의 편리함을 보기 위해서 총 3개의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인 익스터널 라이브러리에서 메시지를 포함하는 패널을 정의했고, 두 번째 프로젝트인 레퍼런스 프로젝트가 외부 라이브러리 형태로 참조하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프로젝트인 러너블 자에서 레퍼런스 프로젝트를 이클립스 프로젝트 형태로 참조하도록 구성했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에서 정의한 프레임을
세 번째 프로젝트의 메인 함수에서 사용합니다. 실행 가능한 자파일을 내보내기 전에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실행해서 런치 컨피규레이션에 먼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익스포트 메뉴에 런어블 자파일 옵션을 선택한 후 넥스트를 누르고 방금 실행한 런치 컨피규레이션을 선택하고 자파일의 이름을 지정한 후 피니시 버튼을 누릅니다. 참조하고 있는 라이브러리에 라이센스를 확인하라는 경고창과 함께 실행 가능한 자파일이 생성됩니다. 이제 생성된 자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 자파일의 압축을 해제한 후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함된 클래스 파일들을 보면 외부 라이브러리와 프로젝트 형태로 참조하던 모든 클래스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일이 많은 경우 사용자가 직접 묶어주기에는 매우 번거로운 작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으로 생성된 매니페스트 파일의 내용을 확인해보면 메인 함수를 포함하는 클래스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웃라인의 드래그 앤 드롭 기능을 이용한 코드 재배치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아웃라인에서 옮기고자 하는 항목을 선택해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웃라인에 따라서 실제 코드가 재배치됩니다. 복잡한 코드의 경우 전체 구조를 한눈에 보면서 코드를 보기 좋게 정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웃라인에 자동 정렬 기능이 켜져 있다면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파일 저장 동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리퍼런스 창을 띄운 후 저장 옵션을 검색합니다. 여기서 파일을 저장할 때 수행할 동작을 선택합니다. 수정된 영역의 코드 포매팅과 인푸트 구문 정리 옵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저장 옵션의 동작을 확인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인푸트 부문을 추가합니다. 또 코드의 포맷을 임의대로 변경하겠습니다. 이제 소스 코드를 저장하면 불필요한 인푸트 부문이 제거되고 코드가 자동으로 포맷에 맞춰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행 환경 설정의 중복을 피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익스포트 메뉴를 선택한 다음 런 디버그 항목에서 런치 컨피규레이션을 선택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내보내고자 하는 런치 컨피규레이션을 선택하고 내보낼 위치를 선택합니다. 그 후 피니시 버튼을 누릅니다. 내보낸 파일은 XML 문서 형태로 런치 컨피규레이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내보낸 파일을 다시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하나의 이클립스 설치본으로 시험해보고 있으므로 기존의 런치 컨피규레이션을 먼저 삭제하겠습니다. 그 다음 인풋 메뉴의 런 디버그 항목에서 런치 컨피규레이션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이전에 내보낸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가져온 런치 컨피규레이션 항목을 실행해 봅니다. 이 기능은 복잡한 실행 환경을 여러 개의 이클립스에서 동일하게 구성할 때 이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개선사항은 메시지 번들러의 바로가기 기능입니다. 먼저 기존의 방식입니다. 기존의 방식대로라면 찾고자 하는 메시지의 키를 이용하여 번들 파일에서 사용자가 직접 메시지를 찾아야 합니다. 가님에 대해서는 키를 정의한 상수 대신 프로퍼티 파일로 바로 이동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자바 개발 환경 개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